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이마란 특파원입니다. 오늘 현지 시간으로 1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폭락 장세를 경험한 후에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극심하게 변동성이 커졌던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요. 오늘 주식시장 흐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0.29%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28% 반등한 4,410.13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63% 반등한 13,855.13에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이렇게 일제히 상승 마감한 것은 조금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4.9%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거의 이제 조정장을 넘어선 고점 대비 20%에 가까이 하락한 약세장에 근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장중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5% 가까이 폭락을 했었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저점 기준으로 전장 대비 10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또한 오늘 이제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연초에 기록했던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조정장에 잠시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3대 지수가 폭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3시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월가의 그 공포를 드러낸다는 지수죠. CBOE 변동성 지수는 오늘 이제 전장 대비 3.64% 급등한 29.90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외신에 따르면 이 현재 수준은 2020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건데요. 장 초반에 오늘 뉴욕 증시는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위험회피 심리가 굉장히 힘을 얻으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35,000달러 아래로 하락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 지정학적 긴장도 생기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3시 기점으로 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심리가 좋아지게 되었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JP 모건의 전략가 중에 한 수석 전략가죠. 마르코 콜라노비치라는 미국 JP 모건 수석 주식 전략가가 어떤 노트를 발간을 했냐면 recent pullback in risk assets,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있었던 최근의 어떤 하락은 appears overdone, 그러니까 과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와 그리고 시장 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we could be in the final stages of this correction, 그러니까 이번 조정의 거의 마지막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주가가 거의 이제 막바지, 주가 하락세가 거의 막바지로 갔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투자자들한테 전한 건데요. 이제 이 전략가는 곧 이제 발표되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 어닝 시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되죠. 이런 실적들이 투자자들을 reassure, 그러니까 다시 안도시키게 할 거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정말 심리가 안 좋아서 폭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패드 풋이라는 거를 패드풋의 귀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패드풋은 이제 시장이 어렵거나 뭐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연준이 나서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패드풋이라고 하죠. 이번 이제 당장 내일부터 FOMC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나스닥 지수가 최근 조정 국면에 접어들 정도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패드풋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 심리가 호전이 됐습니다. 비슷한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뉴욕 증시가 이제 좀 많이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연준의 풋을 우리가 패드 풋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UBS의 객장 담당 디렉터인 라트케신의 발언인데요. Believe me, I think they will have the markets back if things turn worse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they는 이제 연준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시장이 더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things turn worse 하면은 시장의 뒤를 봐줄 것이다. 즉 연준 푸시 다시 나타나서 급격하게 둔화된 시장 심리를 조금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급락, 먼데이 포함주는 could be the carnage that clears off the sellers out of the stock market and allows buyers to
그러니까 오늘 뉴욕 증시가 장막판 반등을 앞두고 급락한 것은 시장에서 매도자를 몰아내고 매수 세력의 진입을 허용하는 사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가의 이제 베테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약간 시장 심리를 이제 조금 완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욕 증시 이제 업종별로 보면 유틸리티 헬스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결국에는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1.47%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테슬라가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던 거를 고려하면은 이제 낙폭을 상당히 줄인 상태로 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이제 애플을 제외하고는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도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오늘 장중에 6.7% 이상 급락했던 거를 생각하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의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 네, 이제 내일부터 연준의 1월 FOMC가 열리죠. 이틀 일정으로 이제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1월 FOMC에서 연준이 Eventual Reduction in Bond Holdings,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지금 8조 달러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Federal Reserve officials are beginning to map out how and when,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들이 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1월 FOMC에서 기준금리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4.4%의 시장 참가자들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 5.6%의 참가자들이 1월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1월부터 금리를 서프라이즈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제 5.6%가량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의 경우에는 이제 81.3% 이상의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금리를 한 번 인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부터 이제 50bp 이상, 그러니까 2회 이상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본 사람들이 이제 4.8%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유럽 주요 국가 및 기구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관련된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의는 당초 백악관의 일정에는 없었던 회의인데요. 백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군사력 증강 대응과 관련해 대서양 연안 동맹 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인근의 파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비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해도 되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영국, 독일, 호주 또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인력 일부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장중 한때 급락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자극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날 오전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33,000달러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10% 이상 떨어져 2,000달러대로 하락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7만 달러에 근접하게 올랐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셈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5,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도 작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오후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반등해 36,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미국의 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모멘텀이 전월보다 크게 둔화했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55.0으로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50.9로 1년 반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1월 합성 PMI 예비치 역시 50.8로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생산, 고용, 실업과 소비, 판매 등 85개 경제 지표를 가중평균한 수치인 전미활동지수도 크게 둔화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이날 12월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0.1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인 0.25와 전월치인 0.44를 모두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초 경제 성장세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FOMC에서 이제 연준의 향후 대차대조표 축소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것이 파월의 이제 최근 증시 흐름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패드 푸시 나올 것이냐가 또 새로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준의 FOMC에 다시 한번 증시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